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볼티모어항의 대형 교량이 오늘 새벽 출항한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붕괴했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색 구조 작업 진행 중입니다. 측근 통역사의 불법 도박 논란에 휩싸인 오타니 선수가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연루설을 부인했습니다. 믿었던 최 측근의 배신에 충격적이고 슬프다고도 말했습니다. LA 지역 호텔 근로자 임금이 시간당 $10씩 인상됩니다. 34개 호텔 노조가 임금 인상과 각종 복지 제공이 크게 향상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남미 출신 원정 절도단들은 캘리포니아의 느슨한 절도 관련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여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술집과 클럽 등에서 데이트, 성폭행에 이용되는 약물에 대한 검사 키트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힙합 레전드 션 디디콤의 캘리포니아 맨션과 마이미 맨션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강도 부자 증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4년간 세금이 전체적으로 $6천억 정도 순감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기존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낮춰줬습니다. 단 열흘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 납부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트럼프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2배나 늘어 세계 500대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인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 18일 만에 구글, 애플, 메타에 대한 첫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간 총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된 가운데 향후 통화 정책을 놓고 연준 인사들 간의 신중론과 완화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테라 누나 폭락 사태 중심에 서 있는 권도용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는 권 씨가 없는 상태로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자 현지 경찰이 8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개찰구에서 무임승차를 단속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 인정 판례가 폐기된 이후 임신 중절 알약을 구해먹는 이른바 자가낙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의 판매 규제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당분간 유예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는 거듭 쐐기를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보수층 표심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생존투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프로농구 NBA 토론토 랩터스의 존 테이 포터가 승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불거져 NBA 사무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잠시 볼티모어 지역의 팍스 뉴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We are Maryland tough, and we are Baltimore strong. So in the face of heartbreak, we come together. We embrace one another, and we come back 지금 말도 strong.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That's what we've always 볼티모어에서 대형 That's 선박이 what we'll 다리와 continue to do. 충돌했습니다. 현재 이 다리 교량이 배 위에 얽히설키 서져 있고 다리는 맥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과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서 수색 작업 진행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사망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Thank you, Governor. 대형 컨테이너선이 교각에 부딪히더니 번쩍하고 불길이 일어납니다. 곧 교량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전조등을 켠 채 다리 위에 있던 차량 여러 대가 다리와 함께 강물로 추락합니다. The middle section of the bridge collapsed into the water, and there are unknown amounts of people and/or vehicles in the water. 사고가 일어난 것은 현지 시각 새벽 1시 반쯤. 다리 위에선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차량 석 대와 건설 노동자 여러 명이 있었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2명을 구조하고 7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차량 대수와 실종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강물의 수온은 9도 안팎으로 낮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e have a large area that we have to search. This include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subsurface, as well as on the deck of the ship itself. 사고는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이 볼티모어 항구를 떠난 지 약 1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선박이 왜 정상 항로를 벗어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 2.5km 길이의 붕괴된 다리는 볼티모어 외곽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의 일부로 연간 1,000만 대 이상이 지나는 주요 통행로입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지금까지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LA 다저스의 슈퍼스타니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스포츠 베팅을 했다는 루머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일 LA 다저스 구단의 슈퍼스타인 오타니 쇼헤이가 자신을 향한 스포츠 베팅 관련 루머를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자신의 원래 통역가이자 스포츠 베팅 루머가 나오고 있는 이페이 미주아라가 아닌 다저스 팀 통역가와 함께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타니는 야구를 포함해 자신은 그 어떠한 종목의 스포츠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이페이 미주아라가 자신을 대신해 스포츠 베팅을 했다는 루머 또한 반박하면서 스포츠 베팅 루머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僕自身は何かにかけたりとか誰かに代わってスポーツイベントにかけたりとかそれをまた頼んだりっていうことはないですし、僕の口座からブックメーカーに対して誰かに送金を依頼したことももちろん全くありません。 오타니 측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함께 서울에서 경기한 서울 시리즈 당시 언론사 측이 자신의 캠프에 이번 스포츠 베팅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했는데 미주아라는 해당 사실을 오타니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페이 측은 오타니가 친구로서 자신이 진 도박빚을 대신해서 갚는다는 소식을 오타니 캠프 측에 전달했으며 오타니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페이는 자신을 속이고 거액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훔쳤으며 이페이 측이 언론을 통해 이번 도박 사건과 관련해 오타니 선수 측과 상의했다는 소식 또한 거짓이라며 이페이 측의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でその翌日にさらに尋問で一平さんは、僕らの代理人に対して、借金は自分のものつまり一平さん自身が作ったものだということを、説明しました。 또한 오타니는 이번 MLB 프리시즌 첫 경기가 끝난 후 팀 클럽 미팅에서 이페이 미주아라의 스포츠 도박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미팅 이후 이페이 미주아라에게 도박과 관련해서 호텔에서 1대1로 대화하자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즉 오타니 자신은 해당 팀 미팅이 있기 전 이페이가 도박 중독이 있어 도박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호텔에서 이페이와 대화했을 당시에 이페이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이페이를 대신해 도박빚을 갚아줄 의사 또한 전혀 없다고 전하며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이페이가 사기 및 강도 혐의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でその後試合後ホテルに、戻って一平さんと初めてそこで話をして、彼に巨額の借金があることをその時知りました。で彼はその時私に、僕の口座に勝手にアクセスして 향후 오타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것은 자신의 변호사와 치안당국 측에 맡겨 조사할 것이며 자신은 다가오는 시즌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어떻게 이페이가 오타니의 계좌에 돈을 빼돌렸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남미 출신 원정 절도단, 참 겁도 없죠. 불법 입국해서 남의 가정집에 들어서 절도 행각을 벌입니다. 잡혀도 개의치 않아요. 이유가 있죠. 제3범죄자 처벌에 느슨한 캘리포니아, 뉴욕 이 법을 이 절도범들이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량을 줄인 게스콘 검사장을 탄핵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서명운동도 펼치고 그랬는데 지난 예비선거에서 조지 게스콘 현 LA 카운티 검사장이 여전히 1위를 달렸죠. 네. 범죄자 처벌에 느슨한 이 법을 남미 원정 절도단이 10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호 기자입니다. 칠레와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지에서 원종은 절도단으로 남가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홈오너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원정 절도단으로 가주와 뉴욕, 뉴저지, 코네리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플로리다, 오하이오, 네바다, 미시간, 테네시, 조지아, 웨스트 버지니아에 걸쳐서 홈오너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절도단은 부촌에 위치한 주택 침실을 통해 침입해 보석과 현금, 골드바 등을 훔쳐 달아나고 있는데 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아시안 주민들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코네리컷의 부촌인 그리니티 지역의 한 맨션에는 원정 절도단이 침입해 금고를 통째로 강탈해 갔는데 이 금고 안에는 170만 달러에 달하는 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정 절도단은 키친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주나 뉴욕에서 원정 절도단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보고되는데 이들 지역에서 절도범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살인이나 폭력 범죄가 아니면 현금 보석을 없앤 제로베일 정책이 시행되는 데다 뉴욕도 절도범에 대한 보석 정책이 관대해 절도범들이 이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절도 행각을 저지르다 경찰에 체포돼도 바로 보석 없이 재판 날짜까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기 때문에 재판 날짜 전에 도주해서 행방을 감춰버리거나 출국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절도범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절도범에 관대한 정부 정책을 악용하기 위해서 원정 절도단은 절도 행각을 저지르면서 가능한 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점 때문에 남미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미 출신 원정 절도단은 남미와 미국이 맺은 입국 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체크 없이 관광 비자를 받아 손쉽게 미주로 입국해 들어온 후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신원을 속인 후 주거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와 이웃한 아리조나주 피닉스와 스카스데일 지역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원정 절도단으로 인해 총 100건 이상의 주택 절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얼마 전 인디애나주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도 원정 절도단이 25만 달러의 보석을 훔친 후에 경찰에 체포됐는데 체포된 4인조는 남미에서 입국해 가주에서 범행을 벌인 후 오하이오로 이동한 후 인디애나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올여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데이트 성폭행 범죄에 이용되는 마약에 대한 검사 키트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입니다. 올 여름부터 가주의 캘리포니아주 내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는 대인 레입 드럭인 로히민돌, 일명 루피가 술이나 음료에 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루피 검사 킷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법인 AB 1013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48 주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소들은 손님들이 업소 안에서 서브되는 술이나 음료에 혹여 루피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킷을 제공해야 합니다. 술집이나 클럽에서 루피가 섞여 있는 음료를 마시고 의식이 혼미해져 데이트 상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막도록 하자는 취지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측은 손님들에게 테스트 킷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사인판을 업소 내에 부착해야 합니다. 테스트 킷은 스트립과 스티커, 스트로의 형태가 있는데 테스트 킷은 업소가 마련해야 하며 손님들에게 소액의 테스트 킷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업소는 가주 내에 2,400여 개에 달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남가주 호텔 노조 34개 호텔의 근로자들이 있는 유니언입니다. 이 호텔 노조가 지난해부터 시위를 계속했었죠. 또 지난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할 때도 시위를 하면서 많은 공연 참가하려는 관람객들에게 LA 호텔 이용하지 마라.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시위 올해도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결국 노사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남가주 지역 호텔 직원들은 시간당 임금이 $10씩 인상됩니다. 그리고 각종 베네핏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 파격적인 조건으로 새로운 노사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남가주 이 34개 호텔 근로자들은 임금이 최대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호텔 노조는 25일 사측과 노조가 새로 맺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남가주 내 34개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이 $10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40%에서 50% 이상 인상됩니다. 임금 인상 외에도 각종 베네핏이 대폭 개선됩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여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행한 호텔 근로자 파업을 통해 노조가 목표로 했던 모든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와 아리조나 지역 호텔 근로자 32,000명을 대표하는 유나이트 히어 로컬 11은 지난주 목요일 새 근로계약 조건을 압도적으로 인준했습니다. 새 근로계약은 오는 2028년 1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2028년 여름에 열리는 LA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더 유리한 새 근로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겨뒀습니다. 임금 인상 외에도 호텔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의료보험 혜택과 연금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노조는 새로 맺은 근로계약을 근로자들의 승리라고 일컫고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남가주 지역 호텔 근로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근무 호텔 근처에서 거주할 집을 구하거나 렌트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근로자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수차례 파업을 벌였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엔 오늘도 남가주는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수요일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이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낮 기온도 다시 60도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6도, 해안 지역은 63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5도,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슨앤존슨이 활석 성분을 소재로 한 베이비 파우더 화장품 발암 논란으로 총 4만여 건의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한인들도 이제 속속 집단 소송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소송 자료들에 따르면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김모 씨, 플로리다 박모 씨 등등등 한인들도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성면에 오염된 활석이 들어간 제품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한인들도 즐겨 사용해온 베이비 파우더 주 원료로 활석을 사용했습니다. 활석은 발암물질인 성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성면 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성면이 중피종이나 난소상 피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4만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존슨앤존슨의 1,880만 달러 배상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발데스는 어린 시절 사용했던 베이비 파우더로 성면에 노출돼 심장 주변 조직에서 악성 중피종이 진행됐다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개인 위생용품과 소독제 같은 성분인 4급 암모늄 화합물 QAC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난연제 성분인 유기인산염이 신경세포 구성요소를 손상해서 신경계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연구팀은 흔한 환경오염 화합물 1,800여 종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4급 암모늄 화합물과 유기인산염이 신경세포의 중요 구성요소인 희소돌기아교세포를 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소비자 제품 속의 화학물질이 중추신경계에 직접 해를 끼칠 수 있는 신경질환 위험 요소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4급 암모늄 화합물은 각종 위생용품과 소독제 등의 성분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고 유기인산염은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가정용품의 난연제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연구팀은 신경질환은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알려지지 않은 환경적 요인이 신경질환의 중요한 원인임을 시사한다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일반적인 가정용 화학물질이 사람의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조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나 또 개입 결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펩사 처리 지연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연방교육부가 각 대학에 보낸 펩사 정보 가운데 약 20만 건에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가뜩이나 지연된 펩사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까지 각 대학에 전달된 펩사 정보 150만 건 가운데 약 20만 건에서 교육기관 학생 정보 기록이 부정확하게 계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관 학생 정보 기록은 대학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재정 지원에 대한 자격과 규모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펩사 신청서에 기입하는 개인 신상 및 자산 내역 등의 정보는 교육기관 학생 정보 기록을 생성하는 데 쓰입니다. 교육부는 오류가 발생한 약 20만 건의 펩사 정보에 대해서 학생 정보 기록을 다시 산출해 대학에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이로 인한 처리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약 600만 건의 펩사 정보를 대학에 보내는 작업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 주정부가 내년부터 14살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가 전해드립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현지 시각 25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4살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14살, 15살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SNS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know how to get and manipulate these different platforms. And so it's created huge problems. 다만 미국 언론들은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칸소, 오하이오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CNN은 이 가운데 오하이오주의 법안은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버라이즌이 부당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소송에서 1억 달러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쓰는 전화기가 버라이즌이다. 잘 들으십시오. 최고 1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버라이즌에서 2016년에서 2023년 사이에 버라이즌 고객이었다면 최고 100달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라이즌 고객은 회사가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 합의금 일부를 이렇게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2016년에서 2023년 사이에 버라이즌 고객으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합의 통지를 받아야 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클레임 제출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나 버라이즌 고객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오는 4월 8일부터 미 전국의 코스코 매점에서는 멤버십 회원이 아닌 경우 푸드코트 이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코스코는 전국 매장 내 푸드코트에서 멤버십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어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회원에게도 개방돼 왔던 오랜 전통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코스코 측은 이번 조치가 회원 전용 혜택을 강화하고 멤버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회원들 사이에서는 접근성 감소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멤버만의 푸드코트 이용 정책은 코스코에서 멤버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던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결정 죄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코스코에서는 이미 코스코 회원 카드가 없으면 음식을 구매하기 쉽지가 않죠. 네. 10대 소녀가 셰리프 요원의 권총을 빼앗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 40분 셰리프 지부 건물 로비로 10대 여성이 찾아와 다짜고짜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문을 열어주자마자 셰리프 요원의 권총에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았고 그리고 셰리프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신에게 스스로 총을 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어떤 언쟁을 벌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셰리프국은 이와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하기 15분 전 소녀의 양부모로부터 소녀가 정신적인 건강 위기를 겪고 있고 현재 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가정집에 도착했지만 소녀는 집을 나간 후였다고 밝혔고 소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당시 알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소녀가 셰리프국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히스패닉 청소년으로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자 현지 경찰이 8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개찰구에서 무임 승차를 단속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표를 사지 않고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기어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경찰청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5일간 일정으로 이른바 페어플레이 작전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 5개 자치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하철역들에 정복이나 또는 사복 차림의 경찰관 800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무임 승차를 단속하고 수상한 이들을 상대로 불신 검문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뉴욕 지하철 이용료는 현재 1회 탑승권 기준으로 $2 90센트에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고 극한 코스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대회 있죠. 무려 60시간 동안에 160km를 달려야 하는 건데 사상 최초로 첫 여성 완주자가 탄생했습니다. 이외 화제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한 여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영국의 수의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제스민 페리스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울트라 마라톤 대회로 꼽히는 미국 바클리 마라톤에서 첫 여성 완주자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바클리 마라톤 참가자들은 제한 시간 60시간 안에 약 161km의 코스를 주파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나침반 같은 장비 없이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2배가 넘는 약 18,900m의 산악지대를 오르내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코스가 완성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제한 시간 안에 완주에 성공한 사람은 단 2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여성 참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 페리스 씨가 최초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고요. 페리스 씨는 자신이 완주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놀이공원에 미니 열차를 연상시키는 차량 한 대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립니다. 자세히 보니 모양만 아니라 탑승객들도 남다른데요. 운전자만 빼면 모두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들입니다. 이 열차는 튀르키예의 한 동물보호소가 운행하는 유기견 산책 전용 열차입니다. 해당 보호소엔 대부분 장애 때문에 버려지거나 주인에게 구타당해 걷지 못하는 개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호소 주변을 벗어날 수 없는 유기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직원들이 플라스틱 드럼통을 엮어서 강아지를 태울 수 있는 전용 미니 열차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유기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열차를 타고 인근 마을까지 산책하러 나갈 수 있게 됐고요.
행복한 표정으로 열차 드라이빙을 즐기는 강아지들의 모습은 지역 주민을 넘어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5억 달러에 육박했던 공탁금은 1억 달러대로 크게 깎았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입막음 사건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부를 동원해 대선 경쟁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트럼프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사기 대출 사건 항소심을 위해 필요한 공탁금 6,100억 원을 법원이 3분의 1 수준인 2,300억 원으로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골프장과 전용기 등 재산이 압류될 뻔한 트럼프에게 법원이 생명줄을 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ll post either $175 billion in cash or bonds or security or whatever is necessary very quickly within the 10 days. And I thank the appellate division for acting quickly. 하지만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예정보다 재판을 3주 미룬 것으로 충분하다며 다음 달 15일 공판 시작을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And I don't know how you can have a trial that's going on right in the middle of an election. Not fair. Not fair.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입막음용 돈을 준 데서 비롯됐습니다. 나머지 3건의 형사사건은 트럼프 측 의도대로 공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 11월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유일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들이 1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 납부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헤지펀드 폴스 & 컴퍼니 창립자인 존 폴슨과 셰일 시추업체인 컨티넨탈 리소스를 소유한 석유재벌 해럴드 햄 등 공화당 주요 기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막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공탁금을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까지로 조정해줬습니다. 단 10일 내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비록 공탁금 액수가 줄기는 했지만 앞서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내기 위해 보유한 현금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력가들이 뜻을 모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금 마련과 관련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원자를 비롯한 막강한 자금 동원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공탁금 관련 일단 5억 달러 육박했던 공탁금이 1억 달러로 줄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깎아달라라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엄살인 것 같아요.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 500대 부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YTN입니다. 월스트리트 40번지는 뉴욕에서도 알짜배기로 꼽히는 곳으로 일명 트럼프 빌딩입니다. We'd come down to 40 Wall Street, which is a great building, and you'd get a chance to see one of the nicest buildings in New York and a convenient place, and I don't have to pay any rent. Because we have it and it's been a very successful building.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등 미국 전역에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를 비롯해 골프장도 18개나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인 트럼프의 최고 자산 기록은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재산이 한 방에 2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TMTG,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현지 시간 26일부터 나스닥에서 DJT라는 종목 코드로 거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MTG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DWAC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됐는데 DWAC 주가는 곧바로 35% 급등했습니다. 트루스소셜의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DWAC의 주가를 받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지분은 60%가량으로 평가 가치는 대략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입니다. Truth Social is doing very well. It's hot as a pistol and doing great. And it's going public. And the New York Stock Exchange wants to have us badly. 이에 따라 트럼프의 자산은 64억 달러, 8조 6천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면서 블룸버그 지수 기준으로 세계 500대 부자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태로 트위터에서 쫓겨나자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로 대박을 일궈내면서 정치적 오명과는 별개로 타고난 장사꾼이라는 명성은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든 때리기만으로는 대선에 이길 수 없다는 우려가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정부 당국자들을 지원하는 조직인 공화당 주 리더십위원회 RSLC의 디 덩컨 회장은 최근 당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이번 선거가 오로지 바이든을 향한 국민투표에만 그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덩컨 회장은 바이든 비난에만 집중했던 선거 캠페인에 반대하면서 모든 선거운동은 공화당 정책의 긍정적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2022년도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도 분명한 정책 공약 없이 바이든 때리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주 상하원 등 다른 선출직 선거인 이른바 다운밸러 선거에서는 이러한 바이든 비난 전략이 더욱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RSLC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주된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낙태권이나 미국 정치의 민주주의 회복보다는 오히려 경제나 범죄율, 불법 이민 등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고강도 부자 증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4년간 세금이 전체적으로 약 6천억 달러 정도 순감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번 브루킹스 조세 정책센터의 의뢰에 분석한 결과 개인, 기업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감세 조치가 대기업이나 주주 등에게 부과한 세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벤자민 페이지 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세금 정책이 급진적인 세금 인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 인정 판례가 폐기된 이후에 임신 중절 알약을 구해 먹는 이른바 자가 낙태가 급증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의 판매를 규제해야 할지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관련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한 이후 공식 의료 시스템 밖에서 구한 약을 이용한 낙태가 급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것입니다. 2022년 6월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1973년도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를 주별로 각각 정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고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중심에 있는 권도영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권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권 씨가 없는데 시작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데번스달에는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 누각이었으며 그게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전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면서 2021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권 씨는 2018년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뒤 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는데 알고리즘을 통해 루나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 한 개의 가치를 1달러로 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해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했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권 씨의 재판은 미국에서 권 씨가 없는 상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경기를 할 때 저렇게 해서 이게 좀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태국 가서 좀 잘하고 왔어요. 네. YTN 연결해 봅니다.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탓에 대체로 몸은 무거웠지만 결정적인 기회에서 집중력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낸 건 역시 이강인과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19분 이강인이 수비진 틈으로 공을 찔러줬고 조규성이 때린 슛을 이재성이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선취골 이후의 공격 템포가 떨어지고 태국의 위협적인 슛을 허용했지만 대표팀은 후반 들어 다시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후반 9분엔 이강인과 손흥민이 팬들이 원했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의 패스를 손흥민이 수비를 제치고 추가골로 연결했고 두 선수는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 4경기에서 모두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A매치 46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대표팀은 37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박진섭이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주민규에 이어 정우현과 송민규 등을 차례로 교체 투입하며 8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해 10점이 된 우리나라는 최종 예선 진출에 9분 응선을 넘고 남은 2경기에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승부조작 혐의 등으로 10개월 이상 중국 사법당국에 구금됐던 전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손준호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에서 뛰다 승부조작 의혹 등을 받고 300여일 동안 구금됐던 손준호는 지난주 전격 석방돼 어제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곧바로 가족이 있는 부산으로 이동한 손준호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무게가 1kg도 변하지 않을 만큼 몸 상태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리 검사와 심리 치료를 했고 현재로서는 자택에서 안정 중에 있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 굉장히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셨다고 해서 중국 당국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재판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준호 측 대리인은 손준호가 승부조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전을 앞두고 손준호의 석방 소식을 들은 축구대표팀 동료들도 보고 싶었다 친구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하루빨리 준호가 또 다시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또 옆에서 응원하고 또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중국 산둥과의 계약은 해지된 가운데 그라운드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손준호 측은 조만간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는요, 로봇 심판이 지금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들도 많아요. KBS입니다. 바깥쪽으로 빠져앉아있던 포수가 쓰러지며 잡았는데 스트라이크가 선언됩니다. 임창규와 함께 다시 살펴봤는데 ABS가 아니었다면 볼이었겠죠. 지난 시즌까지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장면입니다. 실제로 투구 위치값을 살펴보면 스트라이크 존에서 약 1cm 안쪽으로 공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을 통과를 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 됐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새로운 낭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중계 화면 스트라이크 존에는 분명 걸쳐 들어간 걸로 표시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판의 손이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볼 판정을 받았어요. 낮은 볼이 됩니다.
ABS는 상하 기준 중간면과 뒷면을 모두 통과해야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게 되는데 중계 화면 스트라이크 존은 참고용으로 중간면만 보여줍니다. 구승민의 공은 중간면을 통과하고 떨어지면서 뒷면을 스치지 못해 볼이 된 겁니다. 포수가 공을 어떻게 잡든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든 아니든 존을 통과해야 스트라이크인 로봇 심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컴퓨터가 하는 게 좀 더 공평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2024년 3월 2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